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삼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삼선하시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그렇지,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한 데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또 빨간색 넥타이 자주 매시거든요. 또 시진핑 주석도 거기도 이제 황제 소리 시황제 듣는데 거기도 빨간색 넥타이 좋아하셔서 제가 바사삭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서로 쇼츠 품앗이를 했다고 합니다. MBC의 뉴스 바사삭에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국정감사는 진짜 예산, 정책, 뭐 법, 인사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쇼츠 내용도 주로 보니까 네. 상대 당을 향한 손가락질이 맞아. 쇼츠의 위주예요. 음. 이런 정책질이하는 쇼츠는 또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명태균 씨를 신뢰하지 않고 저한테도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네. 박안수 도지사와 관련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영선, 박완수 이 두 사람은 5분 대기조였다. 명태균에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거는 맞는 것 같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조금 전 10시 29분에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렸죠. 이 사이렌의 의미라는 게 뭐 단지 오늘이 이제 3년이 됐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책임을 질 사람들 제대로 책임을 지었는가, 그리고 뭐 진실은 제대로 밝혀졌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다시 좀 상기시키는 그런 사이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소식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원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관한 뉴스부터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전 10시 29분에 서울 전역에 울린 사이렌과 함께 이제 공식 추모식이 시작이 됐고요. 3주기인데 올해가 첫 정부의 공식 추모식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 뭐 유가족, 피해자, 시민 단체 이렇게 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지난 23일에 그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에서 네. 이 참사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이제 결과를 냈어요. 네.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줬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집회 시위가 증가했고 네. 이걸 관리하는 경찰 인력, 경비 인력의 운용이 이제 그쪽에 몰리면서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이 됐다라는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 뭐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쪽에 경찰 인력이 갔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용산의 대통령실 그쪽 이제 시위 관리 때문에 인력이 일로 많이 빠지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참사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알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네. 네, 이런 취지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후속 조치의 미흡함도 추가적으로 드러났죠. 뭐 네. 용산구청, 뭐 지자체를 비롯해서. 네. 네, 다들 자. 징계 없이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징계받은 공무원 용산구청 소속은 한 명이다. 예. 그런 보도도 나왔고 박형 용산구청장은 자유롭게 지금 구청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참사를 보면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억식과 추모식에 있어서는 여야 진영 가릴 거 없이 네. 추모하고 애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유가족 분들께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났을 때 정말 힘들어하세요. 뭐 제가 예전에 만나뵀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원인 규명, 참사의 원인 규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자 처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나 이제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유가족 분들을 대하고 접근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의 정치적 유불리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유도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이분들을 참담하게 만들거든요. 예전에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제 네. 뭐 허위 정보 막 가짜 뉴스가 굉장히 퍼져가지고 유가족들이 돈을 엄청 요구했다, 뭐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 그래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소재, 그러니까 정치적 그 상황이니까 그걸로 막 이제 막 동원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놀러 간 애들 왜 우리가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추모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뭐 놀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건 국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하고 같이 유가족들이 합동 추모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안전에 있어서 더더욱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립니다. 네. 유가족들이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대형 또 국가적인 재난 뭐 참사 상황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이 최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분리하려던 정황도 드러났죠.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삭제를 했던 거죠. 네. 앞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실의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지침에서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삭제하려고 했었고 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있었던 움직임인데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더더욱 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이 지침에서 이 네.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삭제하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실이 이 책임에서 좀 빠지려는 노력 혹은 시도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던 것 같고요. 23년 11월 달에 있었던 운영위 국감에서 예.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난 컨트롤 타워는 행정안전부다.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참 분노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어야지. 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건 행안부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떠밀듯이 책임 회피를 하느냐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하나만 받자면은 네. 그렇게 뭐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재난 컨트롤 타워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시켰어야죠. 네. 근데 이상민도 못 물러나게 하고 한덕수도 막고 뭐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게 된 여러 가지 뭐 몇 번의 계기들이 있었는데 여론이 악화된 거는 이제 국민들을 속였던 바이든 날리면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졌고 이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거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저도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조금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좀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할 필요가 네네. 있다. 뭐 끝까지 이제 법기술자처럼 네. 법으로 뭐 따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민심을 잃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 참 그 박근혜 정부 때랑 묘하게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한참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계속 하여튼 뭐가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거치다가 이제 결국 정권이 그냥 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이제 이 정파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월호 참사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네. 여당이 참패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선전을 해서 거의 반반 아니면 여당이 약간 이겼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때. 예. 근데 결국은 이거는 부메랑이 돼요. 이 문제를 잘 그러니까 참사는 이미 일어난 거고 안타깝지만은 그럼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끝까지 외면하고 회피하고 유가족들 비난하고 한 게 결국은 정권의 몰락을 탄핵이 된 게 최서원 씨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 민심을 잃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만 잘 했어도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한 사람만 더 짚고 갈게요.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죠? 권영세 의원.
용산. 네.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면서 예.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핵심 실세였다라고 그렇죠. 알려졌었잖아요.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리하게 공천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단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개적인 애도 행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용산구청장기 축구대회 참석해서 축사하고 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에 축사하고 네.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행보인가? 그 자신이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치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네. 공적인 의식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이 3주기 기억식이 있는 날이고요. 이제 에이펙 뉴스로 한번 좀 전환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미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죠. 그렇습니다. 네.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산을 통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네, 방한했고 오후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그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CEO 서밋 거기서 한 10분 정도 특별 연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고 네. 오후 1시에 대망의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내일도 중요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내일 미중 그다음에 네. 한일 정상회담도 또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31일에 에이펙 본회의가 있고 11월 1일 그러니까 에이펙 끝나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중이 계속해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 그런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한 미일 중 요 정도 하면 내 나라가 전 세계 GDP 한 80%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하여튼 어마어마한 만남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할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좀 많죠. 일단 트럼프 뭐 기분은 안 좋지만 기분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기분 맞추려고 뭐 일본에서도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뭐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일단 왕관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예. 신라 시대 황금 네. 왕관. 네. 그래서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한번 그 박물관 가서 한번 사진 올리신 적도 있는 그런 거 비슷한 거. 네네네. 예, 뭐 그 황제를 꿈꾸는 거냐 그래서 이제 사진도 뭐 내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형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먼저 일본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일단은 아베의 후계자라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가 지금 본인이 자처를 하고 그것도 트럼프도 심지어 아베 총리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를 적극 활용했어요. 그래서 아베랑 트럼프랑 예전에 골프를 굉장히 즐겨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가 전 이제 고인이 된 아베 총리가 쓰던 퍼터를 네. 트럼프한테 선물을 했고 그렇다면서요. 네. 황금 골프공도 선물을 했고 그리고 벚꽃나무 250그루도 네. 이제 선물을 이제 지금 뭐 현장에서 줄 수 없으니까 미국에 이제 식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진한 대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죠 노벨 평화상 네. 추천하겠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한 대여섯 명이 써먹었어요 이미. 아베도 써먹었던 거고. 예. 아베 그리고 아베가 예전에 2019년에 그거를 한번 썼으니까 사실은 아베 후계자로서 내가 하겠다라는 다카이치 사나의 그건데 저는 제 사실 눈에 띄었던 게. 네.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이 약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제 다카이치가 나와가지고 우리 메이저리그 지금 월드 시리즈 보고 있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선수들이 뭐 엄청 활약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뭐 아시겠지만 다저스에 3명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오타니. 거 오타니, 네. 오타니가 있고 야마모토라는 일본 최고의 투수가 또 이번에 12년 계약인가 해서 갔고, 네. 그리고 거기에 사사키라는 네. 또 165kg 좀 약간 부진했는데 그 선수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어저께 뭐 야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18회 끝내기 홈런으로 6대5로 다저스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다저스와 해필이면 또 그게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인데 캐나다 팀이잖아요. 예. 캐나다 싫어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다저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이거를 보느라고 우리가 늦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본 선수의 노력으로 LA 팀이 그러니까 미국 팀이 캐나다 팀을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도식으로 가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황금 시대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하여간 우리는 그래서 뭐 그냥 왕관으로 네. 뭐 트왕상께서 오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한 데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정장 입었잖아요, 제가. 위아래로 정장까지 입으셨대요 오늘. 예, 아니 오늘 식민지 제 신민으로서 아, 이것도 뭡니까? 트왕상께서 오시는데 또 빨간색 넥타이 자주 매시거든요. 마가. 예, 그 빨간색 넥타이 또 시진핑 주석도 거기도 이제 황제 소리 시황제 듣는데 거기도 빨간색 넥타이 좋아하셔서 제가 아, 식민지 국민. 식민지 신민으로서 근데 네. 뭐 하도 그 둘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 예. 김준일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정체성이 뭐예요? 친일이에요? 친중이에요? 친미예요? 제가 진짜 이 바닥에서 흔치 않은데요. 친미 친중 친일입니다, 진짜로. 아, 세 개 다예요? 예, 예, 예. 트리플 크라운이야? 그러니까 빨간 넥타이. 제가 뭐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살았고 제가 또 유명한 친일파거든요. 일본 좋아하고. 입맛은 또 제가 친일파고. 또 짜장면 아니, 좋아하시고. 태무 맨날. 그래서 의류는 친중. 의류는 친중. 음식은 친일. 그다음에 영호는 친미. 영호는 친미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다 황제로 다 모시고 그분들 아주 오만하게 이럴 데 없는 황제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기로 그냥 식민지 국적은 신민으로서. 대한민국 맞으시고. 국적은 대한민국. 나를 모실 생각은 없어요? 노예근성 아, 김준일 예. 평론가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그냥 금관 모형 이런 거는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네.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네. 뭐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삼선인 것 같아요. 대통령? 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진짜 삼선하고 싶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삼선하시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그렇지,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기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방법이 또 있긴 있더만요. 정말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부통령을 해갖고 푸틴처럼. 네, 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벤스가 대통령 된 다음에 개인적인 일로 내려오면 다시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을 아마 지금 꾸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해줘요, 그냥 노골적으로. 아, 그래요? 그거 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도 네. 웃겨요. 뭐 본인 그냥 뭐 중국과 한국과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아펙을 온 것이 아니냐. 뭐 거기다 덧붙여서 김정은과 회담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아펙 본회의는 참석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판하십시오. 지금- 친미주의자 네. 비판하세요. 아니 지금 트왕상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할 말합니다. 미국 안 네? 가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삼선하셔야죠. 네. 자, 근데 이제 아. 그 3,500억 달러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그다음에 관세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거. 네.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오늘 뭐 결정되기는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대통령실도 서두를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 저희가 약간 이제 서두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지금 미일 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했지만 예. 일단 일본은 서명까지 끝내버린 거잖아요. 5,500억 달러 주겠다. 근데 세부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떤 투자 방식으로 할지 현금은 얼마나 먼저 줄 건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한테 좀 영향을 아까 좀 이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더 압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걱정이 이제 되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잘못된 그게 아니다. 좋은 딜이었다. 아, 정상적인 딜이었다. 정상적인 딜이었다. 이렇게 공정한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용어가 생각. 공정한 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일본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은 한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있었고 5,500억 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아직 네. 조율 중이라고 그래요. 일본 언론들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실은 제가 약간 기대를 그 99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은 자민당 총재 선거 때 5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유일하게 나머지 4명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좀 불공정한 것 같아. 맞아요.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재협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좀 뭔가 이렇게 재협상 얘기도 해주면은 한국도 조금 같이 힘을 받잖아요. 재협상은 개뿔. 하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먼저 서명해가지고 황금 골프공 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바짝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카시 사나이가 지금 새로 취임해가지고 지지율이 높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자민당, 공명당, 연합정부가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고 지금 일본 유신회랑 손잡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이제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들어주는 거고 그걸 협상을 한 거는 전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고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도움이 안 된다 일단. 제가 친일이긴 하지만은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은 한국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일본 네.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 쓴다는 거 그게 이제 원래 27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그냥 바로 달성해 버리겠다 이래갖고 아마 미국 무기를 엄청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년부터 내년 3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는 사실은 다카이치가 이미 했던 얘기예요. 미국하고 무관하게 우리 국방비 2%로 올려야 된다라는 네. 거고 뭐 이제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는 지금 5%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5%는 실질적으로 무기 구매, 1.5%는 이제 인프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일본은 더 올릴 거예요 아마. 앞으로 추후에 2%가 아니라 더 이제 점진적으로 더 네. 올려서 유럽연합이나 이쪽에 나토 회원국 3.5%로 맞출 테고 그러면 이게 동북아 전체에 상당한 긴장감을 부를 거다. 일본이 먼저 계속 무장을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5,500억 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준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 방위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 이 다카이치가 국방 정책에다가 핵 잠수함 보유 정책을 넣었어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핵을 갖거나 네. 핵과 관련된 어떠한 뭔가를 한다는 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떠한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러면은 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일본이 핵 무장하는 것도 미국은 용인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네. 첫 물꼬를 텄으니까. 그러면 이게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뭐 국방 이런 외교적인 질서까지도 완전히 지금 그렇죠. 새로운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이 핵잠수함을 갖는다. 핵잠을 갖는다는 거는 어쨌든 원양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갈 원양이라는 게 뭐 호주 뭐 이런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 동중국해나 뭐 그런 데 가겠죠. 남중국해. 이런 데 가면 아마 중국이 굉장히 또 그럴 거고 우리는 어떠냐? 신경질적으로 우리는 나오고. 침략을 당했던 우리는 어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큰 외교적인 숙제가 돼버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미일 협상에서는 네. 거의 미국의 요구를 아마 일본이 다 들어준 그런 것 걸로 같아요. 뭐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네.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좀 보고. 남은 숙제가 많은 건데 네. 어떻게 할지는 어쨌든 대통령은 뭐 이면 합의 같은 거 없다. 무조건 네. 다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오늘 좀 지나보면 조금씩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오늘 1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이요. 네. 생중계가 됩니다.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핵심 4개 나라 뭐 한미, 일, 뭐 중. 중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북이 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김정은 계속 만나려고 만날까요? 그러던데.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어요. 김정은이 원하면 바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이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내일의 초점은 중국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도 만날 것이다. 또 이렇게 계속 군불만 떼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눈에 띄는 게 머지않은 미래라는 표현을 지금 처음 쓴 거잖아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내일은 이제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눈만 포기했다. 이렇게 구애를 했는데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반응이 안 하네. 없거나 미사일 쏘거나 그래서 뭐 미사일은 맨날 쟤들 원래 쏘던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물 건너갔다. 네, 이렇게 보면 해석하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에이펙 얘기는 내일도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우리 국정감사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국정감사를 큰 틀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우, 바빠지니까.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이번 원래 무슨 막 맹탕 국감, 무슨 국감 이렇게 수식어가 붙잖아요. 네. 이번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수식어가 그래요? 붙었습니다. 이거 약간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뭐냐면 네. 국정감사라는 게 피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잘 이제 날카롭게 조지고 뭐 정책감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활약상을 담은 쇼츠 올려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자기 장사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지적돼요. 막 이제 과방에서 막 싸우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아주 그냥 쇼츠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이게 조직적으로 이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쇼츠를 뭐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네. 일단은 이제 각 자기 의원 영감님들이 상임위에서 활약한 영상을 쇼츠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좌관들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쇼츠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이 방에서는 은어가 있는데 저희 쇼츠 이제 튀겨주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조회수 튀겨달라. 네, 조회수를 튀겨달라고 하면 네. 각자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 누르면서 제가 튀겨드렸습니다라는 걸 인증을 댓글로 바삭하게 튀겨들었다는 나 얘기죠. 했다 이거예요? 네, 바사삭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서로 쇼츠 품앗이를 했다고 합니다. 네. MBC의 뉴스 바사삭에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타방송 얘기해서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 그 출판부에서 올해의 옥스퍼드의 단어로 뇌썩음. 브레인 롯을 이제 선정했거든요. 그래요? 그 브레인 롯, 뇌썩음이 어떨 때 발생하느냐? 쇼츠 많이 보면은 뇌가 맞아. 썩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썩었어요. 뇌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하루에 막 일 많이 하고 집에 가면은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쇼츠 한 30분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썩어버리네. 내가 썩고 있지 이미. 술 썩지, 쇼츠 썩지 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뇌가 썩게 지금 본인들도 썩고 유권자도 썩고 다 썩게 이거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좀 누구 말대로 좀 적당히 좀 작작 좀 해라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선거 임박도 아닌데 이렇게 쇼츠에 목숨을 선거 임박했죠.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 아니, 예전에는요. 네. 저희 국감할 때 그 1년 장사거든요. 보좌진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조중동의 일면에 딱 나오든지 아니면 KBS, MBC, SBS에 뉴스에 의원 인터뷰 딱 나가게 하면은 그냥 국감 딱 끝나요. 그거를 못하는 보좌진들은 능력 없는 거예요? 처결 1순위예요. 그냥 국감 끝나고 너는 나가. 이거예요. 척결 1순위예요. 능력도 없이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제 유튜브 언론사들한테 뭐 의원님 얼굴 한번 내보내줘 안 해. 멘트 따로 언제 오실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정감사는 진짜 예산, 정책, 뭐 법, 인사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근데 쇼츠 내용도 주로 보니까 상대 당을 향한 손가락질이 맞아요. 쇼츠의 위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장이 나와서 당신 말이야 이건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런 정책질이하는 쇼츠는 또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소리 치고 너희 막 이런 거는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그 제목도 큰일 보면 났어요. 뭐 정신머리 없는 누구 의원 참교육하는 누구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큰일 그래서 막 났어요. 그 쇼츠 그 맨 앞에 있는 화면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질에 막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있는 게 이제 조회수가 근엄한 올라가고. 표정에 웅장한 BGM 깔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민주당 쪽 보좌진들하고 좀 만났었는데 네. 진짜 최민희 의원에 대한 대단히 큰 적개심과 누가요?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이? 네. 왜? 정책감사가 정말 준비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네. 몇 달 전부터 자료 요구하고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보고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최민희 의원 건으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화한, 축의금으로.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자신들이 정책감사한 거 뭐 보도도 안 되고 아무런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1년 농사 다 그냥 망친 거예요. 수확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좌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하고 화나요. 네. 뭐 가짜 뉴스 아닙니까? 왜요? 저는 그런 보좌진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하나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사위에서 현직 검사랑 의원이 또 설전을 벌였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개혁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현직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안미연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네, 안미영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꽤 좀 센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검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거다. 네. 그래야 이제 사실 피해 입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다. 이제 이런 아마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로부터 아마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이 사람은 뭐 친년 검사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할 때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뭐 이른바 뭐 소신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도 이제 그런 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보안 수사권이 없었으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수사들이 너무 많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입법한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검사스러운 발언을 하느냐라고 하면 설전이 좀 있었고 네.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랜드 권성동 수사할 때 그 강원랜드 근데 검찰 내부에서 외압이 있었다 수사팀에 네. 그 윗선에서 그거 폭로해가지고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까지 받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신파인 뭐 이문정 뭐 안미연 몇몇이 있습니다. 네. 조직 내부에서 미운털 박혀가지고 윤석열 때 이제 징계도 받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뭐 보안 수사 요청권 이거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영역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게 맞느냐는 논쟁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미진해. 아니면 뭔가를 수사를 덮으려고 그래. 그런 게 보여. 그러면은 보안 수사 요청권으로 더 보안 수사를 해오세요라고 검찰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핑퐁만 되고 시간만 걸릴 거니까 검찰이 직접 이 부분은 보안 수사를 직접 해가지고 이거를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뭐 검찰의 수사권 완전바타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만들고 거기까지 맞물려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너 윤석열 때는 말했냐 안 했냐 서영교 의원이 우렁찬 뭐 쩌렁쩌 마이크 꺼져도 막 이렇게 다 퍼지는 마이크 그 목소리 필요가 없어, 그거는. 예, 그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거 맞아요? 그래서 다들 네. 놀라고 뭐 국회의원들이 네. 뭐 이렇게 이러니까 검사스럽다고 얘기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검사를 악마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은 논쟁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 보기엔. 내부에서도 좀 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안미영 검사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적으로 돌리는 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혹은 뭐 아무리 안미영 검사가 뭐 내부에서는 소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검사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서로 양쪽에서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시민단체에 소속된 운동가가 아니잖아요. 집권여당 국회의원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입법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법화시키고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얘기 나오는 것을 짓밟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서영교 의원은 이런 목소리 내면 이것도 쇼츠 만들어가지고요. 지지층에 돌리면은 야 검사들을 참교육시키는 서영교 조회수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소리 들어야죠. 부작용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 얘기가 뭐 틀린 얘기거나 개혁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혼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야당 의원이면 가능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야. 막 그래 너 윤석열 편들고 윤석열 입장 대변하는 거 아니야? 막 뭐라 혼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집권여당 의원이잖아요. 또 올해 원내대표까지 나갔던 분이잖아요. 중진 네네. 의원이잖아요. 이런 의정활동은 그만하셔야 돼요. 안 돼요. 네, 댓글에 뭐 장성철 수박이냐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저 민주당이 아니에요. 아니 오늘 참회입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댓글을 봤어요. 뭐죠? 장성철 욕하지 마라.
장성철 안 나오면 강찬호 나온다. 최고. 장성철을 응원하는 최고의 방법이야. 나 진짜 안 나올 거야 진짜 자꾸 뭐라 하면 강찬호 진짜. 나오는 수 있다 진짜. 서정우 강찬호 나올 거야. 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댓글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세요 가끔. 네. 마지못해서라도 네.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여참은 강찬호입니다. 서정우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저희가 근데 모든 검사를 악마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과거에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점은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미영 검사도 그날 이제 국정감사 말미에 이제 과거에 검찰이 그런 정치적 수사했던 거 다 인정한다.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하게 돼서 참담하다. 네. 이렇게 좀 자아성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네. 뭐 이슈도 있었군요. 이것도 국감에서 이 피감기관장들이 그 자기네 기관 정책 질의보다 아주 자기 부동산 가지고 더 많은 질타를 받은 네. 그런 상황도 펼쳐졌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서초구 그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45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작업실이죠. 하나는 뭐 작업실로 쓰고 있다. 근데 네. 이분이 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이런 게 밝혀지니까 한 채를 정리하겠다라고 했었죠. 네. 그때 잠깐 발언 들어볼게요. 저희 그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가초에 사용하고 있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그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정리한다는 게 애한테 준다는 얘기였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주겠다, 증여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내놨어요. 음. 내놨는데 얼마에 내놨냐? 거기가 최근 실거래가가 18억이었대. 지난달에. 마지막 실거래가가 18억이었는데 예. 맨 처음에 20억으로 내놨다가 네. 22억으로 다시 올립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 부동산 그러니까 업주랑 이 위원장의 설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략 시세대로 20억에 내놨는데 그 원장 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2억 더 올려달라고 해서 했어요. 아. 22억에 내놨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부동산 측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장 측은 그게 아니라 부동산이 알아서 시세대로 22억에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한 달 사이에 4억이 오른 거예요? 아니 뭐 실제 올랐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원 그 통계 보면은 네. 올랐어요. 네. 왜 올랐냐면은 이제 거래 절벽이 이제 지난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원래 여기는 원래도 게다가 토지거래 원래 그렇죠, 허가 강남이니까. 구역이었고 예, 그런데 서초구.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네. 그 직전에 약간 패닉 바잉, 네. 패닉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매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가격이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팽팽한 이제 줄다리기 이제 심리전이 있는 거죠. 아니면 별로 팔 예. 생각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 사실 이분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400억. 네. 옛날에 이제 국가가 아, 토지를 네네네네. 뺏어갔다라는 거 공익소송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 공익소송 5천억인가를 이제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의 10%를 성공보수 같은 성공보수로 받아가지고 아. 한 400억 뭐 이상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니 돈이 400억인데 뭐 아파트 두 채 가진 게 솔직히 뭐 다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쉴드 치냐 뭐 제가 이번 쉴드를 뭐하러 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이건 아니지. 이거는 정무적 감각을 개나 줘버려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여론에 이게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네. 주목을 안 받는 게 최고의 그거예요. 네. 주목을 안 받아야 돼. 자기가 이슈의 중심에서 있던 사람은 논란이 될 걸 알면 일단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잠자코 있으면 돼요. 너 보고 빨리 팔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원장님아. 원장님.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또 2억을 올리니까 또 계산하고. 최민희 의원도 뒤에 우리 얘기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피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무적 감각인데 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나 돼가지고 지금 이 정도가 안 되나 이게? 아, 근데 18억인데 그 20억 매물 올렸다가 2억을 다시 추가로 올리는 거는 이게 전에도 보면 공직자들 왜 가끔 부동산 문제 생겼을 때 아파트 뭐 이렇게
뭐 매물 내놓고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항상 가격을 팔리기 조금 어려운 가격에 올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가격에도 사면 다행이고 안 사면 그냥 뭐 안 팔린 거 어쩌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러는 건가? 차라리 저는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뭐 이번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은행에서 뭐 일 잘해가지고 한 거 그러면 그냥 증여하겠다로 한 번 맞으면 될 거를 말을 바꿔서 내놨다가 가격 조정해서 또 맞고 또 맞고 증여하면 이게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저는 부자인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 이거는 부자가 뭐 죄는 아니죠. 마찬가지. 저는 뭐 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부자 무슨 불법으로 뭐 돈을 만든 게 아니면은 뭐 증여하는 거 가지고 저는 뭐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한 짓이냐 이게 지금.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잘 정해주면 좋겠다. 다주택자 욕하자 혹은 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 욕하자 아니면 뭐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수상함 욕하자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뭐 욕부터 하고 보니까 부동산이 비싼 게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개 있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두 개 다 문제인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예. 돈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찬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공직에 임명하면 안 된다. 아 본인 스스로 말을 지켜야죠. 본인이 한 말 정도는 지켜야 된다. 네. 네. 본인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담당합니까? 바꾸세요, 제발. 이분 전문성도 없어요. 아, 사람을 바꿔라. 금융감독원장으로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말이 안 되고. 근데 금감원 직원들은 되게 좋아한대요. 왜요?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 근데 딱 지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살려고. 역시 대통령의 사시동기 이찬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묘한 게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묘하게 이 권력 실세 낙하산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이게 잘 풀리는 게 끝발이 있어요. 그 먹히니까. 끝발이 이거 정권에서 그러니까 허접한 낙하산 말고 진짜 센 낙하산이 오는 거가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들이나 수건 맞아요. 사업들이 쫙 해결되는 계기가 돼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머리띠 메고 금융위원회하고 합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뭐 합치는 거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그냥 양념을- 캔슬된 거예요? 캔슬됐죠. 끝났지. 양념을 쳐서 좀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 위에 금융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해요. 네. 근데 그냥 일을 부려먹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는 거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우리 원장이 이찬진인데 네. 뭐 지금 나한테 뭐 얘기를 해? 뭘 지시를 해? 이런 식의 양념 너무 많이 쳤다. 그런 금융감독원 직원은 없고요. 근데 이제 2억 원 금융위원장보다는 이찬진 원장이 더 센 거는 맞으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들기 전에 아 이찬진 원장인데 금융감독원에게 뭐 지시하기가 좀 불편하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기 검열. 아니, 그 조직 개편이 사실상 그냥 다 없어졌군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언제? 모르죠. 자 그리고 논란의 김현지 실장 증인 네. 안 되는 거죠? 뭐 최종 결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여야 운영위 간사들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출석은 하겠다. 근데 대통령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만 좀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앞에 업무보고 받고 뭐 하고 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냥 면피만 하고 가는 거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렇게는 네. 못한다라고 하면서 좀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업무 보고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딱 기관장이 나와서 자 저 첫 페이지 이건 이렇고요 두 번째 페이지 이러면은 위원장이 됐고 그건 우리가 다 보면 되고 결론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딱 그래서 한 1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김현지가 출석한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첫 장 읽는데 한 20분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10장 업무 보고 하는 거 아주 자세하게 한 2시간 동안 업무 보고만 보고받는데 한 2시간 걸려서 오전 질의 시간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전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점심도 보통 예. 12시 넘어서 한 12시 반쯤 먹거든요. 예. 업무 보고 끝나고 배고프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저 11시 10분에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석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나갈 의지가 없는 거는 맞는데 네. 저는 뭐 소극적으로도 나갈 의지가 없어요.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나오는 게 낫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도 나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100% 출석한다. 뭐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널 A가 지금 2시간 전에 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대통령도 김현지 실장한테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오전만이든 오후만이든 뭐 어쨌든 나오는 게 중요하다.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없죠. 6개 상임위에 하는 거를 운영이 하나만. 근데 그거는 야당의 과욕이에요. 야당의 과욕이고 그걸 뭐 어떻게 뭐 나가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옛날 거 뭐 다 물어보면은 대통령 그 직원이 돼서 한 일과 관계가 없는데 그거 답변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답변 안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너무 정쟁용이니까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기관 정인으로 나오게 되면 과거 일까지 다 묻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과거에 부동산 소유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금감원 업무와 무관하지만 증인에게는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나가라고 그랬다며. 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나오지 않도록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 말 안 듣고 원내대표도 말 안 듣고. 그럼 우리 뭐라고 이렇게 그래요? 또 이간질을 갈라치게 하고. 난 안 나온다. 그러면 서정욱 내보낸다. 서정욱. 아니야. 아니 뭐 협박을 이런 거예요. 나 진짜 서정욱 보고 나오라 할 거야 계속. 여러분 빨리 저 보수 패널 한 분 좀 괜찮은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빨리 장성철 칭찬 좀 해주십시오. 빨리 갑질 때문에 댓글에. 못 살겠어. 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협상을 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그 이제 출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과 근데 일정이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을. 아유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 찾아뵈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오면 안 될까요? 아 근데 그 시간도 제가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천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오네요. 아 진짜 저희 리스트업 좀. 박지훈 변호사도 나오고. 박지훈 보수지. 보수야? 뭐 참보수야. 대구, 그래요? 대구 출신이잖아. 대구라고 보세요. 저희 반대편으로 쓰고 있는 요새 네. 쓰고 있는데. 자 최민희 의원 그리고 네. 곽상원 의원이 서로 또 충돌을 했죠. 이번에 또 국감 스타라고 하면 또 이제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계신데 페이스북에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뭐 상임위 진행 논란도 있었지만 그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사실 제일 타격이 좀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그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 T세포는 면역 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깨시민들이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요즘 과학에 굉장히 그 의학에 심취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에 이어서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허위 조작 정보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노무현 정신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지지층에게 좀 결백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알고 나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장성철 같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저 하니 암세포예요? 아니 뭐 이제 최민희 그럼 왜 저를 왜 지칭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 좀 막아달라 이런 이제 네. 취지의 글을 올렸던 거죠. 글을 올렸는데 네. 이제 과거 구원이 있던 이 곽상원 의원이 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네. 네. 라고 또 글을 올렸는데 이 곽상원 의원 글이 올라온 이후에 최민희 위원장의 앞선 글은 삭제가 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 두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좀 SNS를 통해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이슈 뭐 노무현 정신 혹은 뭐 최민희 의원의 이 나름의 변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민희 보셨는지. 의원은요 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네,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청탁금지법 근본적으로 위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은 좀 사정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처벌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결혼식에 유관기관들 감독하는 기관들 피감기관들의 청탁금지법 근본적으로 위반했잖아요. 그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김영란법 위반. 네. 그게 본인 텔레 나왔잖아요. 100만 원 받고 뭐 얼마 받고 뭐 네. 그런 것들 다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법 위반으로 굉장히 명백한 일이다. 명백하죠. 그 규정이 있어요. 5만 원, 화환 포함 10만 원.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반을 했고 또한 갑질 의혹도 있잖아요. 보좌진들에게 뭐 결혼식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네. 그런 일을 취하게 하는 거. 지금 국감기간 중이잖아요.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보좌진들에게 돈 갖다 주라고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네, 네. 그것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은 작년에 했고 결혼식은 얼마 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을 한 건 맞는 거예요? 아니 본인 따님의 네.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막 결혼식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한 거 뭐 예쁘네 최민희 네. 의원의 네. 그러한 발언도 거기에 적혀져 있고 어. 그런 것을 보면 작년에 결혼한 것이 아니냐 축의금을 위해서 수금을 위해서 결혼식은 국감 기간 중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어떻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양자역학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고 결혼식 날짜와 결혼을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보입니까 우리가? 네. 그런 해명하는 사람이 과방위원장, 국회의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지만 좀 간추려서 앞에서 예전에도 했을 테니까 얘기를 네.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한 게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네네. 사건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정부 여당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논란이 확산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찬진 원장 저는 두 채 가지고 있었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사를 만드느냐가 하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로 최민희 위원장한테 민주당 그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그 이후에 계속 기사가 나오게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해요. 예, 이거 노무현 정신 이거를 왜 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기사 또 나올 거고 누가 또 반박할 거고 또 할 거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국감 이후에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네. 위원장직을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나오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 전화까지 한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고 이게 당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알면은 확전하면 안 되죠. 본인이 네. 억울한 게 좀 있을지언정 그게 당을 먼저 생각하고 중진 의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암세포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 깨어있는 시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는 허위 조작 정보고 예. 우리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해 주세요. 이거를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진영 논리로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자녀 결혼할 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무현 정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죄송하다. 제가 좀 부덕에 소치고 많이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양자역학 얘기하고 유튜브 보고 결혼식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논란 일으키고 또 논란 일으키고 또 논란 일으키고 이게 지금 중진 의원이 할 일이냐 지금 권력에 취해서 그래요. 네. 권력에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그 결혼식 아까 뭐 작년 얘기해 주신 것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결혼한 것으로 그 딸의 SNS에는 이제 등록이 좀 돼 있는 것 네. 같고요. 정확하게는 네. 그 이제 딸의 SNS에는 그 보면은 이제 프로필 정보에 나 뭐 언제 결혼 뭐 이런 거 상태 정보 쓸 수 네.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2024년 8월 14일로부터 뭐 누구와 결혼 이렇게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 네. 이제 실질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뭐 혼인 신고를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은 2024년에 했는데 식을 이제 올해 올린 상황이 아닌가. 네. 저러면 이제 제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뭐 결혼을 해서 시까지 올렸다 조그맣게. 뭐 스냅 그런 사진은 제보는 작년에 나올 찍은 것 거고. 같긴 하고요. 결혼할 때 왜? 근데 보통 스냅 사진을 한두 달 전에 찍지 1년 전에 찍나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작년에 찍었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뭐가 이제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올해로 좀 미뤘을 수 아니, 있겠죠. 그러니까 뭐 네. 최민희 의원님이 해명을 했는데 결혼식은 그 딸의 페이스북에 보면 작년 8월 14일에 결혼했다라고 이미 나오고 네.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지난 거는 맞고 작년에 여기에 사랑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고 왜 사랑제에서 해야 돼요? 재수했죠. 재수를 했어요. 네. 왜 사랑제에서 아니, 해야 그러니까 뭐 되냐고. 어쨌든 좀 팩트만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재수를 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게 또 10월에 이제 국감 기간이 우연치 않게 보궐에서 된 거다라는 건데 왜 사랑제에서 했느냐? 사랑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실 거기에서 가보신 분들은 가격이 쌓여 있잖아요. 사랑제가. 합리적 가격에 고퀄리티. 풍경 좋고 네. 여기서 보면 약간 권위도 살잖아요. 그래. 국회에서 대한민국 그래. 국회에서 한다라는 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풀로 땡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저건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모르잖아. 네. 근데 추정은 하는 건 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은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리고 하나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사랑제나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들 자녀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가족분들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거 일반인들에게 오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라는 곳을 아니 그 예를 들면 네. 국회 직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랑제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 소통관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한 거죠,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거기 접속도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만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 잡아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떠한 논리로 그게 성립이 되냐고요. 아, 구에서 체육시설 만들었는데 구민들은 못 쓰고 네. 그 구의 직원들만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픈해야 된다. 이번 네. 기회에 이것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자녀나 본인들도 네. 사랑제나 소통관, 국회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의원들이 돈 모아서 따로 이제 뭐 어떤 공간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의원들 쓰는 거면 뭐 어쩔 아니잖아요. 수 없지만.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세금으로 네. 만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행안위 국감을 도장 깨게 하고 있는 명태균 행안위? 주식. 도장 이제 깨게. 본인이 이제 내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제 지자체장 출석하는 날이면 네. 어김없이 등장해서 네.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남도청 국감이 있었거든요. 아, 네. 박완수 지사 앉혀놓고 내가 너 윤석열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하면서 설전 요갔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윤석열 한 만나는 꿈이라 그러면 자기 집 그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갔는데 증인께서 사람을 중매하고 추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한홍이라든지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박 지사는 못 가요 거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려고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김태호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김태호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정리된 건데 뭘. 아, 윤석열 한번 만나는 게 꿈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먹고 네. 술 먹고 사진 찍고 다 했어. 다 느그 서장이랑 내가 다 했어. 뭐 이런 느낌이네, 그죠? 아, 제가 명태균 씨 건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네. 제가 명태균 씨를 신뢰하지 않고 저한테도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네? 박완수 도지사와 관련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네. 김영선, 박완수 이 두 사람은 5분 대기조였다. 누구의 5분 대기죠? 명태균의. 진짜? 명태균이 부르면 그냥 어느 순간 옆에 앉아 있대. 오른팔 왼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명태균 씨가 상당히 아꼈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씨가 아꼈다고요? 네, 아꼈고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거는
맞는 것 같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국정감사는 네. 행정감사예요. 자꾸 명태균 씨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국감기간에 저 이제 봐봐요. 경남도 관련해서 정책 질의 준비한 보좌진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경남도에서 정책 질의한 거 지금 보도하거나 언급하니까 명태균 나와서 뭐 한 거 하지? 보좌진들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저런 명태균을 증인 신청을 하거나 증인 선정을 한 그 의원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근데 또 저게 쇼츠 또 올라가니까. 네. 엄청 제 그 유튜브에 명태균 쇼츠로 도배가 됐더라고. 무쌍을 거의 찍었더라고. 막 박수민 의원인가 국민의힘 의원 막 꾸짖고 막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지방선거였잖아요. 네. 그 앞에 대선에서 명태균이 어마어마하게 공을 세웠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주제의 사실이고. 그래서 경남지사는 그때는 윤한홍 의원이 그렇지. 유력하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 쫙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윤한홍 의원이 나 불출마 선언한다. 라고 그러면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윤핵관하고 안 친했던 명태균이 김건희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하나는 김영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경남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박완수가 딱 맞았던 거지. 서로의 니즈가. 예. 그러니까 박완수를 확 밀어주고 그 자리에 김영선을 꽂아놓고 이런 게 이제 있었다. 그래서 저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불법으로 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거를 그게 이제 처벌의 애매함이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예. 그림은 그린 대로 간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불법 영역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고. 네. 박완수 지사 본인은 어쨌든 내가 명태균 통해서 윤석열 만난 건 맞는데 아무튼 나는 경선은 했어 뭐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항변을 하긴 했어요. 그 정도가 알고 아니에요. 입장은 전합니다. 아, 좀 알려줘요. 그럼 뭐 얼마나 어느 얘기했잖아요. 정도. 5분 대기조였다고. 그냥 부르면 오는 그러니까 홍반장이에요. 어느 부르면 순간 올 나타나. 정도면 하여튼 본인이 여기에 된 거는 무조건 이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이, 했으니까 그럼요. 예, 충성을 한 전적으로 거겠죠. 매달- 자 그냥. 예, 드세요. 예. 요거 이제 겉면 살짝 익은 거 우리가 타다키라고 그러잖아요. 타다키. 네, 이제 가스오 타다키. 예, 명품 참치회 훈제 요리입니다. 겉만 살짝 익혀서 훈제의 맛과 향은 느낄 수 있지만 속은 참치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카세 신제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담백하고 진한 또 갈릭 맛 그리고 상큼한 유자 맛 이렇게 두 가지 소스 맛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일단 선도가 네.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지. 참치 하루 이틀 먹나. 역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요게 이제 마늘 맛, 갈릭. 그 갈릭 맛. 네. 요거 이제 덮밥이나 초밥처럼 드셔도 되고 김 위에 얹어서 와사비와 함께 드셔도 아주 맛있다고. 근데 네. 사케랑 먹으면 맛있는데. 사케랑 먹으면 맛있어요? 또 술 네. 생각하시네. 하루 종일. 야, 술 가져와. 이런 분도 있는데 뭐 1톤 트럭으로 들어와서 먹는 저는 네. 뭐 양심은 있습니다. 일은 하고. 구치소에 계신 분 참 이거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저희가 하여튼 대신 먹고 맛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자 맛이 나요. 유자 맛이고, 유자 맛이 나요. 네, 상큼한 맛이죠. 상큼해. 네, 김에 싸 먹는 거예요? 네, 여기 싸 드셔도 되고. 김에도 싸서 먹어요. 보통. 네, 요건 이제 필렛으로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해동 후에 바로 드시면 되겠고요. 덩어리가 되게 커. 덩어리가 큽니다 지금. 네, 0.5kg 2인분에 가격이 24,900원이니까. 네? 그렇게 안 해요? 네. 24,900원. 참 진짜 우리 카세는 너무 싸게 고등어 아니야? 다랑어가 아니야. 고등어 같은데? 참 자랑아. 네. 요즘 고등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 가격이. 고등어도 비싸더라. 네. 요 와사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2개, 그러니까 1kg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5만 원에 다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매일 오전 10시까지 주문하시면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고 아이스박스에 얼음팩과 함께 넣어서 보내드리니까 신선하게 받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제품마다 그 길이나 크기가 모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무게는 똑같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맛있어. 맞습니다. 네. 우리 뒤에 최민희 의원 나오는 건 아니죠? 이 뒤에는 사법개혁 토론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네, 사법개혁 토론을 변호사 법조인들 모시고 한번 해볼 테니까 사법개혁 과연 어떻게 가는지. 내가 네. 장담할까? 네.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최민희 의원 얘기 나올 수도 있어.
요즘 이슈의 블랙홀이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우리카스의 명품 참치회 훈제유리 가쏘 타닥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사법개혁 토론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